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Y타임스 북한 정보의 주북일입니다. 지금 북한의 전기 사정은 최악이고 주민들한테 전기 공급 시간도 짧아가지고 이 주민들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지난 26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출신지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일컬어지죠. 함경북도 회령시의 경우를 들었는데요.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전기가 공급되고 많아야 4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마저도 전압이 낮아가지고 자주 퓨즈가 끊긴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공업선,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를 멋대로 끊는 그런 전기 도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당국은 간부라도 지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 그렇게 전한 겁니다. 이 매체는 또 수도는 하루에 2번, 30분에서 40분 정도 나오는데 동결돼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집도 있다 그러면서 현금이 없어서 난방용 나무를 살 수 없는 사람이 많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얼어붙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현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북한 최대의 철광산이 있고 우선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입니다. 그런데 이 함경북도 무산군의 경우도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로 철광석 수출이 금지돼서 합작 상대인 중국 기업이 철수해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용 전기 공급은 하루 2-3시간 정도다. 1시간밖에 안 오는 날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나마도 지난해 말 80일 전투 기간 중에는 철광산과 탈곡기의 농촌에 전기를 집중 공급하는 바람에 일반 주민에게는 전기가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아파트에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층까지다. 수압이 약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나온다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북부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인 해산시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국 무역 거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가지고 큰 타격을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도 하루에 전기 공급은 2시간 정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아마 그때쯤이나 이제 4시간에 5시간 정도 오는 날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도 충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도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물이 나오는데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바람에 소독제를 섞어가지고 냄새가 심해서 못 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악한 현지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이 당의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거의 매일 전력 증산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해 12월 29일 김덕훈 총리의 사업 보고에서 전력 생산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 세웠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력 생산을 책임지는 전력 공업성을 김유일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은 지난 14일에도 각지의 발전소들의 전력 생산자들이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수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증산했다 그러면서 각지 화력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자화자찬한 거죠. 지난해 12월에도 8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전력 증산 성과로 이어온 여러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투 목표를 연이어 완수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당의 선전 공세하고 현실은 지금 너무나도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945년 광복 당시에 발전소의 90%가 북쪽에 몰려 있을 정도로 북한의 전기 상황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해방 당시만 해도 일제가 건설한 수풍댐을 비롯해 가지고 압록강 일대의 수력 발전만으로도 한반도에 필요한 전력의 85%를 충당했고요. 심지어 황해도 겸이포 제철소와 함경남도 흥남 비료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을 가동하고도 전기가 남았었습니다. 그 당시 남쪽 상황은 오직 북쪽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단 직전이 1948년 5월 북한이 갑작스럽게 송전을 중단하니까 남쪽은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비명이 터졌죠. 다행히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 발전선을 즉시 가동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마는 전기를 충분히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이 1970년대 들어가지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화력발전소를 더 늘리면서 전기에 관한 남쪽을 훨씬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평양 지하철도 생긴 거고 컬러 TV 방송도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 북한은 1974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풍부하던 북한 전기 생산량은 1975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자료인 2019년의 발전 설비 용량을 보니까 북한은 8,150메가와트고요. 남한은 12만 5,338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의 6.5%에 불과합니다. 실제 발전량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겨우 4.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찍은 북한 지역의 밤은 그렇게 새카맣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북한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우선 북한 전력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수력발전소들이 일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설이 열악하다 못해가지고 가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에 가뭄이 온다든지 겨울에 추위 때는 얼어버리니까 가동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화력발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비의 83%가 60년 이상 된 고물들입니다.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배전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전기가 공급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확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부족한 전기를 메꾸는 데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조적지혈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최대 고민이자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에서 전력 지원을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러한 김정은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이 미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던 비핵화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김정은의 말을 100% 믿은 거죠. 순진하게. 그래서 그렇게 잘 굴러만 간다 그러면 북한의 원전 건설도 해줄 수 있다고 김정은에게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흥분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전기를 말할 정도로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북 회담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파기로 무산됐죠. 그럼에도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원전 건설 약속만 남게 된 겁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원전 건설 약속을 하면서 비핵화 조건을 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김여정은 수시로 문재인 정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 지키라고 큰소리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북한의 전기가 너무나도 열악한 이 현실을 김정은이 쳐다보면서 그럴 겁니다. 아마 문재인을 생각하면서 열불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약속 지켜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북한 원전 건설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Y타임스 북한 정보, 북한의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전 문건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